그래서 그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 분이죠. 정말 어렵게 오셨습니다. 전환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뉴스원 제가 그냥 유튜브나 뉴스 보다가 또 직접 또 이렇게 오게 됐네요. 영광입니다. 그 어제 예정이 없었던 천안 집회도 가셨더라고요. 네, 원래는 천안 집회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또 전한길이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교육자로만 쭉 활동을 해오셨는데 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시면서 좀 많이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그 이전과 좀 생활이 어떻게 다르셨나요? 네, 그 촬영은 오늘이 이게 마지막 방송이라서 이제 조금 이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국민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그 선생님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도 약간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 지금도 아직도 좀 도대체 연봉 60억의 일타 강사님이 왜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으시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그리고 궁금증이 아직도 좀 많거든요. 오신 김에 한번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참 저희 아내랑 가족들이 이제 이런 거에 반대하는 그 이유랑 똑같겠죠. 그냥 돈 잘 벌고 인기 있고 존경받던 일타 강사가 왜 갑자기 요거 등록하면서 신변 보호 조치라든가 이렇게 스마트 조치거든요. 진행잘 쓰시는 거. 그리고 연구가 해야 되면 좀 힘들게 한데 이거로 제가 오죽답답하면 이렇게 연구가 감기 났었을까. 진짜 돈도 못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2억까지 가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들 여러분께서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탄핵된들 어떤들 대통령이 그래요 아니 뭐 저는 좀 잠깐 다릅니다. 역사 강사로서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헤게모니가 바뀔 때마다 전쟁이 나거나 굉장히 큰 그 위기가 닥치거든요. 예를 들면은 명나라가 200년 강하다가 누르하치가 후금 세우면서 청이 되거든요. 그 헤게모니가 바뀌면서 정명호란과 병자호란이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잘 나가다가 메이주신으로 일본이 뜨면서 또 헤게모니가 바뀌지 않습니까? 패권이. 그러면서 결국은 그 와중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승리한 일본이 러일 전쟁 이기면서 우리 조선이 결국은 35년간 식민지배라는 참 끔찍한 비극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잘 나가던 일본이 일제가 이제 또 미국한테 원착부터 맞고 찌그러지면서 미국과 소련이 그 부상했지 않습니까? 그 틈바구니에 있던 한반도는 또다시 남북 분단이 되고 6.25 전쟁을 통해 한 300만 이상이 죽는 희생을 치르거든요. 그 뒤로 우리나라는 70여 년간 미군이 주둔한 덕분에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김정은이 못 쳐들어오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힘의 균형이 또 깨지고 있어요. 중국이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미국이 어떤 억제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굉장히 그 속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나면 예전 같으면 안 났을 거예요. 미국이 그러지 마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화되면서 중국이 급부상하고 그 사이에 대만하고 우리는 저렇게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기치 않았던 비상기업이 터졌고 그 뒤로 탄핵 정국 속에서 이게 지금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탄핵도 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없죠. 치안담당 행안부 장관 없죠. 서울 경찰청장 없죠. 이런 위기 속에서 까딱잘못 하면은 저는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침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저는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까딱잘못 하면은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입법부를 장악한 그 민주당이 사법부도 지금 이제 탄핵 과정에서 보면 알겠지만 공수처 장악했고 서부지법 장악했고 지금 헌법재판소마저도 편향된 재판 40명 임명까지 강제로 시켜가지고 민주당이 의도하는 대로 가려고 하거든요. 원래 전한길이가 중앙선관위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거든요. 선관위도 지금 민주당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답변해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전한길이가 선관위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다라는 멘트를 했는데 민주당이 저를 또 고발했어요. 그럼 헌법재판소도 역시 민주당의 자기 소관인가? 그래서 우리 상권 분립에도 어긋나고 또 독립기관인 선관위라든가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독립기관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죠. 그 속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물러나라 탄핵시켰다는 게 178회가 있었거든요.
2년 동안 178회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비상계엄이 알게 됐지 않습니까? 탄핵마저도 29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지금 따져보면은 입법부 바로 국회가 너무 파워가 세가지고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국무총리 탄핵시키고 또 이틀 전에는 국가인권이라는 곳이 있죠. 인권위에서 야,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부당하다. 뭐냐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저렇게 구치소에서 심하게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제 반론권을 제시할 때도 헌재 지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위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또는 대통령을 좀 불구속으로 바꾸려 하니까 국회에서 뭐라 했는지 아시나? 인권위 너도 탄핵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뭐죠? 국회의원, 이제 행정관료들 다 탄핵시키고 감사원장, 검사들까지 이런 거 보면서 이미 국회 민주당은 이미 입법부를 장악했는데 입법부뿐만 아니라 공수처 수사기관 그리고 서부지법 사법부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 지연 이런 보면 알겠지만 사법부에 우리법 연구를 해서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들이 전부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특정 편향된 심판하고 지금 헌법재판소도 8명 중에서 3명이 우리법 연구이고 우시는 국회인권 연구에는 같은 거라 생각하고 40년 또 우리법 연구예요. 그래서 민주당 목소리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뭐지 도대체 독립기관이